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스탯들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 이후 중요 경기에서 벤치 명단으로 빠지는 경쟁에서 약간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팀에서 밀려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최근 부상 복귀와 함께 다시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경기 출전 기회를 늘려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랑스 리강 경기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해서 공격 포인트를 쌓는, 왜 이때까지 기용이 안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폼을 통해 시즌 출발을 했지만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등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흡이차 흐바라첼리아라는 거물급 윙어를 영입하면서 스쿼드를 강화했고, 이는 이강인 선수에게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 이후 이강인 선수는 벤치에 앉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사실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경우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이트 윙 포지션과 메잘라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뛰던 바르콜라 선수가 라이트 윙 포지션으로 이동한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했고, 여기에 우스망 덴벨레 선수마저 갑자기 미친 폼을 보여주면서 이강인 선수는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 이후 윙 출전이 0회인 상태입니다. 결국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가 한정이 되면서 출전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당연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이강인 선수는 최근 3월 A매치에서 부상까지 당하면서 한동안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악재까지 겹쳤는데, 이강인 선수는 아스톤빌라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복귀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 중요도가 높았던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모두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고, 3월 17일 올림피크 마르세유를 상대로 10분간 출전을 한 뒤 무려 한 달 이상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전에 나서지 못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지난주에 있었던 프랑스 리강 30라운드 르 아브르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무려 한 달 만에 복귀전을 치르면서 정말 오랜만에 파리 생제르맹의 1군 선수로서 출전 기회를 받았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날 르 아브르와의 경기에서 본 포지션이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경기가 끝난 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직접적인 찬사를 할 정도로 이번 시즌 후반기 내내 부정적인 뉴스만 들려왔던 이강인 선수에게는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된 성공적인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세를 몰아 이강인 선수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뛰어난 활약으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기대에 보답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프랑스 리강 31라운드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FC 낭트의 스타드 드라 보조아르로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FC 낭트는 이번 시즌 프랑스 리강에서 14위를 기록 중인 중하위권 팀으로서 이번 시즌 프랑스 리강에서 무패 행진을 통해 조기에 우승을 확정지은 파리 생제르맹과는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큰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당연히 리강 최강의 팀인 파리 생제르맹의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번 르 아브르와의 경기에서 이미 상당수의 로테이션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낭트와의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주전급 라인업을 가동을 시켰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전 경쟁에 있어 총신호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FC 낭트를 상대로 당연히 객관적인 전력상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팀이다 보니 늘 그랬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히 높은 라인을 통해 지배하는 양상의 원사이드한 내용의 경기를 펼쳤고, 90분 동안 볼 점유율 수치가 76대 24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볼 정도로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권 자체는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가져간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이강인 선수는 정말 많은 볼터치 기회를 받을 수가 있었고, 볼에 관여하는 시간 자체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과 실력들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했던 지난 경기와는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의 본래 포지션인 라이트 윙 포지션에서 출전을 해 롱패스에서 장점을 보였던 지난 경기와는 또 다른 장점인 탈압박과 연계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장점을 보여준 경기였는데, 특히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 30분 두 명의 선수가 달려드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키핑해내면서 동료 선수에게 연결을 지켜줬고,
그야말로 공을 잡았다 하면 거의 뺏기지 않고 볼 소유권을 유지하는 폼을 보여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계속해서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내는데 전반전 33분 우스망 덴벨레 선수에게 박스 안에서 볼을 이어받은 이강인 선수는 센스있게 투터치로 뛰어서 비티냐 선수에게 연결을 시켜줬고 이것을 비티냐 선수가 정확한 다이렉트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우세한 경기력을 보인 끝에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치는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의 이번 어시스트 장면은 이강인 선수의 순간적인 센스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 선수에게 패스를 받았을 때만 해도 비티냐 선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뒤에도 눈이 달려나 싶은 이강인 선수의 감각적인 어시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에도 우스망 덴벨레 선수에게 킬패스를 내준 뒤 박스 안까지 침투를 해서 찬스를 잡는 등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던 지난 경기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고 이강인 선수는 63분 곤살로 하무스 선수와 교체되면서 이번 경기를 63분 출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던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를 교체시킨 뒤 83분 시점에 랑트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이번 경기를 1대1로 비기고 말았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다소 짧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찬스 메이킹 2회, 드리블 2회 시도 중 2회 성공,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 5회, 볼경합 승률 67% 등 굉장히 뛰어난 스탯들을 쌓으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평점 7점대 후반에 높은 평점을 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폼은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한 데다 부상까지 당한 선수라고는 믿기 힘든 미친 경기력이었는데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먼저 막시 푸트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데지레 두에를 제치고 선발 출전한 파리 생제르맹의 윙어는 기동성을 발휘한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개인 돌파 시도에서는 항상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옵션을 제공하며 활발히 움직였고 연계 플레이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큰 위협을 가진 못했지만 비티나의 선제골로 시스트하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62분 시점에 곤살로 하무스와 교체됐다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상당한 호평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현지 팬들 또한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 찬사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나는 그를 많이 비난했었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후로는 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파비안 루이스, 이강인, 곤살로 하무스, 루카스 베랄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 4명 중 누구도 다음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난 이강인의 팬은 정말 아니지만 오늘 경기를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다 거짓말하는 거야. 이강인은 벤치나 윙에 있을 수준의 선수가 아니야. 그에겐 그 이상으로 뛰어난 퀄리티가 있어. 낮은 수비 블록을 상대로는 이강인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비티냐와 파비안 루이스를 중앙 미드필더로 세우는 게 좋아. 이강인은 딱 봐도 볼 감각이 있는 선수야. 전반전에 정말 잘했어. 그를 보내자고 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제정신이 아니야. 등등 많은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도 이강인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찬사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는 최근 경기에 나올 때마다 임팩트 있는 활약으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 팀 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에서는 우승을 확정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지금 정도의 활약이라면 중요도가 다소 높은 UEFA 챔피언스 리그나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강인 선수가 시즌 막판까지 좋은 폼을 보여줘서 파리 생제르맹의 시즌 막판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